네, 이슈의 재구성 시간입니다. 항상 그 주식시장 그리고 경제에는 몇 년 주기로 악재들이 나와주는데요. 이전으로 따지면 몇 년간 우리를 괴롭혔던 거는 미중 무역 갈등이 있었고 한한령이 있었다면 그 다음은 코로나, 이번에는 인플레 우려입니다. 인플레가 심해지면서 경기 침체 우려까지, S공포까지 커지고 있는데 기업들의 실적에서도 그 신호탄이 보인 걸까요? 과연 무엇인지 이에 대해서 교보증권 스마트영업부 사용관 차장님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인플레 압박이라는 거를 우리가 사실 뭐 식탁 물가에서도 확인을 했고 살면서 계속 뭐 칼국수도 요즘 8,000원에서 10,000원으로 맞아요. 오르면서 예. 느꼈는데 기업들이 안 느낄 수가 없었겠죠. 네. 미국에서 월마트의 실적이 나쁘게 나왔어요. 그죠. 뭐 타겟 실적도 부진했다고 하는데 네. 이런 소비업체들의 실적이 부진했던 이유는 무엇인지 미 증시 폭락을 유발한 그 배경을 좀 설명해 주실까요? 글쎄요. 어느 정도 예견은 좀 됐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뭐 다 이제 외식을 많이 요즘에는 하잖아요. 네. 배달 물가도 그렇고요. 뭐 배달비 자체도 엄청나게 올라가서 1인분 잘못 시키면은 배달비만큼 똑같이 나와요. 맞아요. 그래서 2배가 돼버리는 그런 기이한 현상이 발생이 되고, 우리가 이제 가장 많이 먹는 삼겹살 같은 경우에 160g으로 팔잖아요. 근데 1인분 200g으로 환산을 하면은 2만 원이 됐어요. 네, 1인분에 2만 원입니다, 삼겹살이. 네. 돼지고기가. 그러니까요. 너무나도 많이 올랐고 모든 물가가 지금 다 올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원가 인상 부분과 어떤 이런 가격의 인상 부분들을 최종적으로 전가시킬 수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게 이제 힘들었던 부분들이 실적으로 나타나게 됐던 거죠. 일단 다우지수가 뭐 1000포인트 이상 급락했는데 2020년 이후에 1일 최대 하락폭이 나왔고요. 네. 거기다 더불어서 CPI가 발표 이후에 지금 타겟의 분기 실적에 또 초점이 맞춰졌던 부분들이에요. 월마트도 그랬고요. 1987년 블랙 먼데이 폭락 이후에 최악의 하락을 지금 보여줬습니다. 타겟은요. 25%가 하락을 해버렸어요. 요즘에는 이렇게 대형주라고 해서 움직임이 둔하지가 않아요. 근데 이제 위로만 움직여주면 좋을 텐데 그런 움직임들이 아래로도 나온다는 거예요. 제가 핑퐁 현상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아직까지 접근을 바로 할 구간은 아니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려왔어요. 그러니까 어제처럼 올랐을 때 들어가신 분들은 오늘은 좀 힘들 수도 있는 그런 환경이 펼쳐질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타겟에서 연간의 영업이익률도 8%대에서 6%로 낮췄어요. 근데 이 6%마저 위태위태할 수도 있다라는 부분이 또 될 거고요. 컨퍼런스 콜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소비자의 소비재, 그러니까 가전이라던가 의류, 가정용품 이런 것들의 지출이 급격하게 둔화가 됐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물가 올라가면서 소비자들의 임금 인상이 그걸 따라가지 못하면 실질 구매력, 가처분 소득이 감소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은 더 이상 소비를 계속적으로 지속을 할 수가 없는 이런 부분들. 그래서 리오프닝 관련해서 크게 한번 보복 수업이 일어난 이후에 다음이 뭐냐 계속 얘기했죠. 넥스트를 얘기했는데 그게 없기 때문에 리오프닝 관련해서 여행이라던가 항공주, LCC 이런 쪽에 대해서는 지금은 관심을 끊자라고 좀 얘기를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공급망하고 운송비용 증가도 한몫을 했는데 가격 전가가 또 제대로 되지 않으면서 이런 소매 업체들의 어떤 폭락과 더불어서 이쪽만 폭락한 게 아니고요. 대부분 미국 증시에서 많이 올랐다가 또 많이 빠지고 이런 현상들이 극심하게 나타나다 보니까 지수의 흔들림 폭도 상당히 크게 변동성을 만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물가가 오르더라도 성장을 하게 되면서 버는 돈이 늘어나면 그렇죠. 그래도 그게 다 감내가 가능하기 맞아요. 때문에 소비력이 네. 늘어나고 오히려 경기가 좋아질 수 있는 상황인데 물가는 오르는데 성장이 둔화된다? 여기서 오는 그 격차로 인해 시장의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고 있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동안은 나스닥이 급락을 해도 다우는 덜 빠졌는데 이번엔 소비주들이 유통주들이 타격을 받으면서 그렇죠. 다우지수가 이를 최대 낙폭을 보였어요. 맞아요. 이걸 증권가에서는 정말 걱정해야 되는,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신호탄으로 봤습니까? 아니면은 이 역시도 폭락을 했으니 이제는 네. 어느 정도 가격 조정이 이루어졌다라고 보고 있을까요? 글쎄요. 항상 빠지면은 사자고 하는 사람 항상 나와요. 저 같은 사람인가요? 그런가요? 네. 네. 증권사는 아니시니까. 네. 네네. 증권사에서도 항상 나옵니다. 근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의미 있는 반등이 나오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아직까지 그런 지표가 보이지를 않아요.
어제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지수와 그리고 선물 그리고 전기전자 업종을 가지고 지수 플레이 정도만 외국인들은 하고 있는 거지 제대로 사고 있는 쪽들이 없고요. 굉장히 짧게 수급이 왔다 갔다 하면서 정상적인 투자 자금보다는 투기적인 자금들이 시장을 움직이고 있다라는 생각을 좀 지울 수가 없는 그런 시장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글쎄요. 일단은 미국은 성장세는 유지할 거다라는 시각이 있어요. 그리고 4월 소매 판매 보게 되면 전월 대비해서 0.9% 컨센서스를 살짝 하회하긴 했지만 어쨌건 4개월 연속으로 상승세를 유지를 하고 있다. 그래서 아직까지 미국의 소비 여력은 견조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뭐 미국이 문제입니까? 우리는 한국에 투자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지가 못한 상황이 좀 일어나고 있는 것 같고요. 파월도 얘기를 했어요. 4월에 소매 판매 지표가 미국 경기가 강하다는 판단을 하게 만드는 근거였다. 근데 뭐 파월 믿을 수 있나요? 네, 여태까지도 지금 빨리 금리 인상을 했어야 되는데 그거 놓쳐가지고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잖아요. 네. 그래서 좀 믿을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금리 인상을 빠르게 한다고 하더라도 소비 고용이 훼손되는 부분은 충분히 시장에서 감내할 것이다. 정말 그럴까요? 예, 자꾸 물음표를 던지게 되는데 그리고 실업률이 3.6%로 낮아요. 근데 이거 실업률 갖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왜냐? 자발적 실업이 많아요. 네, 일할 수 있는데도 그냥 집에서 놀고 먹다가 점점 이제 경기가 약간 살아나는 모습들이 보이니까 기업에서는 이 놀고 먹고 있는 사람들 데리고 오려면은 임금 인상시켜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인플레이션의 악순환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마저도 경기 둔화, 경기 침체 이런 시그널이 발생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제 서로 역전이 되는 거죠. 일자리 못 구해서 안달인데 기업에서는 인건비 너무 많이 들어가 못 쓰겠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 또 한편에서는 제가 이제 보고 있는 거는 4월에 미국 신용카드 결제액이에요. 이게 연간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25%가 증가가 됐습니다. 근데 모두 같이 증가했냐? 리볼빙도 같이 증가했어요. 리볼빙 언제 쓰죠? 리볼빙 돈 못 낼 때. 못 낼 때 연체 막기 위해서 쓰는 거거든요. 네. 이런 것들이 자꾸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보복 소비를 하고는 싶은데 이걸 감당하고 갚을 수 있는 능력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소비가 일어난다. 굉장히 위험한 버블의 어떤 붕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신호탄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잔액은 3월 기준으로 해서 또 35%가 급등을 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증가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아직까지 가계 가처분 소득 대비해서 전체 차지하는 비중이 그렇게 위험 수준은 아니지만 우리는 증가 속도에도 조금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살인적 인플레로 인해서 유통주들이 발목을 잡게 될까, 경기 침체가 이어지게 될까에 대한 의심이 점점 커지고 있는데 전 또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사실 그렇잖아요. 소비가 따라와주지 못하면은 기업 입장에서도 가격을 못 올리거든요. 그럼요. 그런데 최근 명품 가격대, 비싼 것들의 경우에는 네. 그 값을 주고 사겠다는 소비자들이 줄을 서다 보니 오히려 명품 업체들은 가격을 더 올리고 있는 상황이고 맞아요. LVMH의 경우에는 또 실적이 잘 나왔어요. 그렇죠. 그런 걸 보면은 정말 소비력이 줄어든 게 맞나? 아니 그런데 이거를 명품을 옛날에는 부자들의 전유물로 생각했지만 요즘 네. 많은 분들이 다 사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 소비력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소비 침체가 온 건지 네. 아니면 이게 뭐 개별적으로 좀 나누어서 봐야 되는 건지 궁금해서요. 그게 좀 착시 현상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리볼빙 같은 그런 착시인가요? 약간 그런 것도 있고요. 일단은 이쪽에서 지금 소비를 하면 안 되는 계층들이 보복 소비를 자꾸 하다 보니까 조금 더 명품이 잘 팔리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명품은 원래 잘 팔립니다. 왜냐하면 돈 있는 사람들 이런 거에 신경 안 써요. 월세 1,000만 원, 2,000만 원 나오는데 명품 소비는 꾸준하게 이어갈 수 있는 계층이에요. 근데 그런 상위 계층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중산층 이하가 어떻게 가처분 소득을 쓸 수 있는지가 중요한 건데 점점 더 금리 올라가고 있고 이미 영끌해서 사놓은 어떤 집이라던가 이런 자산에 대해서는 이자 비용을 더 크게 부담해야 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은 이제 앞으로 경매 매물도 여러분들 잘 살피셔야 돼요. 이게 감당하지 못하면은 경매를 붙여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경매 물건이 얼마나 증가하는지, 특히나 아파트 쪽 얼마나 증가하는지 반드시 체크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소비가 계속 될 수 있는가? 이거 정말 소비 둔화가 아닌 것 같은데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그게 아니다라는 부분을 제가 설명을 드린 겁니다.
착시 현상이다. 네. 그럼 유통주들의 경우에는 그런 착시 현상을 이용할 수도 있지만 이용이 못하는 그런 섹터들도 있잖아요. 네. 좀 나뉘어서 봐야 될지 유통주들은 지금 이 시기가 최악의 시기입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아직 최악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바닥을 짚고 올라가면 좋겠는데 아직 그러기에는 조금 지표들이 완벽하지는 않은 것 같고요. 일단 뭐 편의점주 잠깐 보게 되면은 굉장히 좋아요. 왜냐하면 이런 부분들이 직접적으로 소비자가 와야 돼요. 편의점에 와서 사지 편의점에서 보내주진 않거든요. 뭐 보내주는 요즘 시스템도 마련을 한다고는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방문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요즘에 많이 올라간 게 뭐죠? 운송비. 이런 것도 많이 올라갔어요. 그런데 운송비를 부담할 필요가 없는 편의점. 정말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원가 절감을 크게 할 수가 있다라는 부분이 강점이 될 것 같고요. 일단 뭐 이커머스 급락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BGF 리테일 같은 경우에 올해 들어서 36% 굉장히 다른 지수라던가 종목들 대비해서도 견조하게 올라간 그런 분위기고요. 영업이익도 올해 연간으로 봤을 때 26%가량 증가할 것으로 증권가에서는 전망을 하고 있어요. 그만큼 굉장히 좋은 부분들일 것 같고 아까 말씀하셨던 그 명품이라던가 이런 부분들 좀 고급 화장품 단으로 가보면은 신세계가 지금 1등 백화점이에요. 체인 수혜를 지금 굉장히 잘 받고 있습니다. 폭발적인 리오프닝 수요와 더불어서 그동안 견조했었던 어떤 명품 수요까지 같이 부각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런 부분 때문에 일단은 해외여행까지 만약에 정상화가 된다라고 했을 때는 면세점의 회복 수요까지 받으면서 이런 쪽들은 수혜를 추가적으로 더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국내 유통업계를 보게 되면은 조금 암울하죠. 특히나 이제 1등주 이마트를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 네. 1분기에 굉장히 저조한 실적 발표했어요. 이게 영업이익이 72%나 감소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물론 실적, 뭐 본질적인 실적 외에도 이런 부분들이 있었죠. 무형자산의 감가상각비라고 하는데 이게 어떤 스타벅스 인수 그리고 지마켓 같은 것들을 인수하면서 10년 동안 반영이 될 수치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단기간에 바닥 찍고 좋아질 수 있을까라는 물음에 대해서 그렇지 못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린 주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될 것 같고요. 일단 원가 부담이 너무 커요. 그래서 스타벅스가 매출은 15%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영업이익은 36%가 오히려 감소했어요. 네, 다른 기업들 보게 되면 요즘에 호실적 나오는 거 보면은 매출 대비해서도 영업이익의 레버리지가 훨씬 크게 나오면서 매출의 폭보다 영업이익이 증가한 폭이 훨씬 크게 나오는 업체들이 주가가 올라가거든요. 근데 이건 반대죠. 매출은 늘었지만 오히려 원가 부담 때문에 팔면 팔수록 더 손실이 나는 그런 구조가 돼버린 거예요. 굉장히 안 좋은 구조일 것 같고요. G마켓 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인수 통합이라던가 마케팅 진행 이런 비용 때문에 매출도 감소했는데 영업이익은 적자예요. 그리고 쓱닷컴 잘 나갈 것 같잖아요. 네. 영업이익 적자입니다. 네,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국내 유통주들에 대해서는 좋다라고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아요. 사실 광고도 많이 하고 무언가의 홍보 효과들이 많기 때문에 잘 돼가고 있는 줄 알았던 것들이 네. 막상 열어보면 맞아요. 돈을 못 뚜껑 벌고 열어보면 있는 아니죠. 네,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이마트 한번 차트 봐볼까요? 지금 오늘도 3% 하락하면서 제가 이걸 좀 길게 보니까 네. 코로나 때문에 힘들었던 그 2020년 초창기 수준까지 거의 왔어요. 맞아요. 이 말은 즉슨 그때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온 나라가 일시 스톱됐을 때만큼의 지금 낮은 가격까지 왔다는 건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빠질 만큼 빠졌다? 아니 근데 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를 만한 그런 네. 이유는 없다? 보유자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글쎄요. 보유하시는 분들은 솔직히 뭐 어디에서 사셨는지에 따라서 좀 달라요. 네. 그런데 이제 18만 원대 사신 분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있겠죠. 네, 그런 분들은 일단 지금에 와서 어떤 액션을 취하는 거는 좋지 않을 것 같고요. 일단 일봉상으로는 지표 없어요. 주봉, 월봉으로 내려가 보면은 기다리고 있는 지점 10만 원. 네, 거기에서도 외국인들이 계속 지분을 줄이면서 매도하면서 하향을 크게 해버린다라고 했을 때는 비중 줄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더 빠질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10만 원 지지 확인이 필요하다라고 해주셨고요. 그럼에도 우리가 약간의 희망을 좀 가질 수 있는 게 네. 물가를 잡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게 중국에서 상하이에서 봉쇄가 풀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단락되면 분명히 이건 호재고 네. 이 두 가지가 또 물가 상승을 유발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물가의 피크아웃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희망은 좀 있거든요. 그렇죠. 이것들이 없어지게 된다, 악재가 없어지게 된다라고 했을 때 네. 유통주에서 좀 관점이 바뀌게 될지 좀 눈여겨봐도 될 만한 종목이 있다면요. 있어요. 네, 딱 있는 것 같아요. 네. 지금 FNF라는 종목이에요. FNF요. 네, MLB.
이거 그 뭐 다층 회로기판이 아니고 MLB 모자예요, 모자. 브랜드 아시죠? NY 써 있는 네, 그거잖아요. 메이저리그 MLB 네. 그쪽입니다. 네, 그거 헷갈리시는 분들은 없겠죠. 네. 그래서 일단 그쪽이 지금 굉장히 성장을 가파르게 하고 있어요. 일단 중국이 안 좋다고 말씀드렸는데 맞습니다. 그거 맞는데 일단 이런 종목들은 꾸준한 성장주예요. 의류 쪽에서 이만큼 성장을 보일 수 있는 종목이 있을까요? 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안 좋을 때 못 사신 분들은 안 좋을 때 사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FNF가 일단은 1분기 실적 보게 되면은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57% 늘었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이렇게 매출 늘었는데 오히려 영업이익률은 감소하는 쪽에 있는데 영업이익률이 지금 94%가 증가했어요. 매출보다도 거의 2배 가까이 증가를 해버린 거죠.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확실하게 나왔고 중국 봉쇄를 했지만 1분기에는 실적 영향은 없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코로나 봉쇄로 반영될 시기는 2분기예요. 그래서 2분기가 좀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일단 브랜드별 매출 보면 MLB가 가장 크고요. 이런 부분들이 중국이 안 좋을 때 내수 쪽에서 리오프닝 효과로 지금 보복 소비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런 게 꾸준히 일어날 수 있을까라고 말씀드렸는데 MLB 모자 생각보다 안 비싸요. 네.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계속적으로 소비가 일어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브랜드 충성도와 더해서요.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고요. 거기다가 MLB를 요즘에 부모님들이 아이와 세트로 입고 싶어요. 그러다 보니까 키즈라인까지 같이 구매를 하면서 네. MLB 키즈가 38% 매출이 증가가 됐고요. 뭐 디스커버리는 말할 것도 없고 여전히 계속 잘 나가고 있는 브랜드입니다. 거기다가 뭐 듀베티카 이런 건 아직까지 매출 금액 자체는 낮은데 폭이 굉장히 크게 상승했어요. 233% 증가를 했고 결국에는 중국도 온라인 매장이 있고 지금 봉쇄된 매장이 한 20여 개 정도 돼요. 하지만 시진핑이 이걸 언제까지 계속 봉쇄할 수 있을까? 결국에는 상해 이런 쪽들 풀어 나갈 거고요. 그런 부분들이 한 하반기, 늦어도 4분기에는 회복이 된다라고 했을 때 2분기는 사실상 여기에 비수기예요. 1분기, 3분기 시즌이 최고 성수기이기 때문에 그런 수혜는 충분히 받을 수 있고 결국에는 안 좋을 때는 이 종목을 사야 된다라는 관점으로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네, FNF 그럼 전략은 어떻게 세워볼까요? 글쎄요, 일단은 어제 좀 급등을 했다가 오늘 살짝 빠지고 있어요. 일단 35일선 맞고 떨어지는 건데 한 12만 원 정도까지 전 저점이죠. 그 정도까지 열어놓으시고 혹시 떨어져 주면은 분할 매수 거기까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목표가는 정고점 19만 원까지 잡은 이후에 거기에서도 추가 상향 여지는 충분히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FNF 마지막 종목으로 소개해드렸습니다. 유통주 아직까지는 많이 빠졌다, 가격적으로 매력 있다라는 말은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들이 상승할 수 있는 트리거 혹은 모멘텀이 나올 때까지는 조금 더 지켜봐 주세요. 지금까지 사용가 차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